경제 폭망 윤석열 시즌2 예고한 김문수 대선 공약. 장박원 에디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경제 공약은 성장률을 0%대로 추락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 정책과 거의 똑같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유발하고 건전재정을 내세워 내수 침체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을 고착시킨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헛발질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김 후보는 여기에서 민간을 자유로 바꿨을 뿐 세부 공약을 보면 대동소이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대기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집값을 띄우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김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즌2가 될 게 확실하다. 김 후보가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1호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를 대폭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가 생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을 승계할 때는 각종 공제를 통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재벌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다. 자본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서는 이미 혈족 승계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기업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영권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선택한다. 한국의 재벌 기업처럼 총수 일가만이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려면 오히려 상속세를 더 올려 기업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도 새로울 게 없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인데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내놓는 공약이다. 규제 완화 또는 철폐는 총론보다 강론이 중요하다. 경제 정책에서 필요한 규제가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다.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진다. 반면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가 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이 신규 업체 진입을 막으려고 로비를 벌인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옳다. 이런 강론을 생략하고 기업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고 철폐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윤석열 정부 시즌2를 예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색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규제 완화 법안도 공약에 담겼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한 채 팔면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지방 아파트는 10채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극심하다. 김 후보 대선 공약이 실현되면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게 뻔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며 벌어진 사태를 떠올리면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자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는데 강남 3구 집값만 올랐다. 일부 인기단지는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다. 가계대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 역시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퇴행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자본과 손익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와 시세조종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경영감시 기능 강화, 합병 때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도 장기주식 보유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 분야 공약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요즘 추세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주 52시간 근무 예외 확대 정책을 옹호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닐 수 없다.